네, 안녕하세요. 황영준입니다. 오늘은 겨울철 등산에 있어서 가장 큰 위험 요인이 되는 저체온증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떻게 저체온증에 대해서 응급처치를 할 거냐, 그리고 그런 저체온증이 오는 것을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이제 여러 명이 등산을 같이 갔다 그러면 사실 뭐 저체온증이라는 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 많은 사람이 같이 가더라도 그 사람 중에 저체온증에 대해서 잘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그러면, 그 저체온증에 걸린 분은 굉장히 고생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목숨을 잃게 됩니다. 우리는 간단하게 생각하지만 우리는 대한민국이라는 곳이 산이 굉장히 많은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뒷산이라고 우리가 뭐 흔히 이야기하죠. 뭐 독일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데, 유럽 즉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중서부를 가면 산이라고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뒷산에는 개념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에 가면 다 준비를 잘 하고 가는 편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산을 좀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어요. 바로 뭐 집에서 나와서 얼마 걷지 않아도 뭐 산이 다 있으니까. 그래서 쉽게 생각합니다. 1년에 저체온증으로 죽는 사람이, 여기 이제 부산 같은 경우 금정산이 있는데, 금정산에서도 보통 두세 명이 1년에 저체온증으로 사망을 합니다. 사망 원인이 아마 2위를 다툴 겁니다, 아마.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붙여서 돌아가신 심장마비 같은 게 와서 돌아가시는 경우, 또 실족사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등산을 갔을 때 주요 사망 원인이 됩니다. 근데 특히 이제 겨울이 아니더라도 저체온증에 걸려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래서 이 저체온증이 왔을 때 어떻게 스스로 대처해야 되느냐, 또 이제 같이 갔던 일행 중에 어떤 사람이 저체온증에 걸렸다고 하면 그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느냐, 여기에 대해서 뭐 간단한 상식이나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의학적으로는 저체온증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체온이, 우리가 이제 인간의 체온은 보통 36.5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36.5도인데 그 체온이 32도 이하로 떨어질 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35도에서 32도 사이가 우리가 경증 하이퍼터미아, 그러니까 경증 저체온증이라고 합니다. 그 이하로 때는 중증입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입술이 파래지고, 우리가 등산 갔을 때 보면 입술이 파래지고 다음에 몸을 떠는 현상, 이게 나타나면 이 사람은 이미 저체온증에 걸린 겁니다. 이 저체온증을 좀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이제 실제로도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그러니까 체온이 보통의 경우는 32도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부터 의식을 잃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를 몸의 주요 부위는 심장과 이쪽을 말합니다. 그리고 뇌를 말합니다. 근데 생존을 위해서는 뇌는 사실은 그렇게 이게 중요한 그 기관이 아닙니다. 인체 기관이. 그래서 이제 심장 주위로 피를 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보통의 경우는 저체온증이 왔을 때, 진짜 추운 데 갔을 때는 동상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피를 손끝이나 발끝이나 이런 곳으로 잘 보내지 않습니다. 인체가 스스로 알아서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손발을 잘라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사실은 동상에 걸리는 그 혈류가 잘 걸러 보내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면 저체온증을 이제 그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저체온증에 걸렸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이제 먼저 저체온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겠죠. 왜 저체온증에 걸리냐? 첫 번째가 지쳐서 그렇습니다. 네. 지쳤다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우리가 충분한 에너지를 근육에 공급하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체온을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그러니까 몸에서 열을 제일 많이 발생시키는 곳이 몸에 있는 근육입니다. 근데 이 근육에 에너지가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답은 나왔습니다. 뭐냐면 저체온증이라는 것은 추운 곳에 오래 노출되어 있을 때 그 신체에 체온이 내려가는 현상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좋아지겠죠. 에너지를 공급해주면. 근데 거기서 고기 구워 먹는다고 당장 몸이 떨리고 추운데 고기 구워 먹는다고 체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즉각적으로 아주 짧은 시간에 그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드셔야 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겠습니까?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게 첫 번째가 따뜻한 물입니다. 그래서 겨울 사령 시에는 보온병을 들고 다니시는 게 좋습니다. 따뜻한 물을 하면 따뜻한 그 온기가 퍼집니다, 몸에. 흔히 잘못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가 몸이 떨리고 저체온증이면 브랜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술이죠. 술을 먹이면 보통 술을 마시면 이제 얼굴이 화끈화끈 열이 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술을 마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아주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아주 치명적입니다. 추운 곳에서는 절대 술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술이 들어가면 혈관이 확장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어떤 효과를 일으키냐면 피부 스킨, 그러니까 피부로부터 열을, 그러니까 피부에서 뺏기는 열을 더 많게 합니다. 확장돼서. 그러니까 추워지면 혈관이 수축합니다. 그건 열을 뺏기기 싫어서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술을 마셔서 혈관을 확장시키는 것은 잘못하면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추워서 몸을 뜬다고 술을 이럴 수는 있습니다. 뭐냐면 다 이제 그 아주 추운 장소에 있다가 오두막에 들어간다든지 따뜻한 곳에 들어갔다. 이런 경우는 피부에서 뺏기는 열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럴 때는 뭐 잠깐 몸이 기분상으로도 술이 들어가면 조금 좋지만은 그렇지 않은 경우라 그러면 뭐 어떤 경우에도 술을 맥에서 몸을 데핀다는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자, 그러면 따뜻한 물을 이야기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겠습니까? 빨리 소화돼서 몸을 데워줄 수 있는 열량을 공급할 수 있는 그게 포도당입니다. 포도당 다음으로는 과당입니다. 그게 이제 포도당이 제일 빨리 흡수돼서 그러니까 저혈당 상태, 그러니까 저체온증이 오면 저혈당 상태인 겁니다. 몸에 충분한 그 에너지를 쉽게 말하면 근육에 공급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포도당이 제일 빨리 흡수가 되고 두 번째가 과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보통 말하는 뭐 설탕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설탕 제조로 만든 건 약간 늦게 납니다. 그래도 도움은 됩니다. 그래서 먹는 것으로서 따뜻한 물로 온기를 보충하고 그 다음에 에너지를 보충하고 근데 그보다 더 급한 일이 있습니다. 더 급한 일이. 그게 뭐냐 하면 빨리 옷을 갈아입히는 겁니다.
보통 산행을 가게 되면, 등산에서 이제 가게 되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땀에 의해서, 몸에서 나오는 수증기에 의해서 안쪽에 옷들이 젖어 있습니다. 이러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체온을 뺏기게 됩니다. 이거 왜냐하면 물이 공기보다 23배인가 빨리 열을 전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찬 외기와 만났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체온이 그 몸에 그 옷에 있는 그 습기들로 인해서 빨리 외부로 빼앗기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제 몸이 떨리는 증상이 왔다 그러시면 빨리 젖은 옷을 벗어버리시고 그 다음에 따뜻한 옷으로 안쪽을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특히 네이나 미들레이어 정도는 반드시 갈아입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한결 따뜻함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몸 떨리는 것도 금방 진정이 됩니다. 그리고 뭐 갖고 있는 옷이라는 뭐 패딩이라 그러죠. 예, 거기들 패딩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시면 빨리 껴입으셔서 체온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제가 근자에도 제가 이제 산행대장을 등산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바로 올해도 돌로미티, 이탈리아의 돌로미티에 가서 한 분이 저체온증 때문에 고생하시는 거를 구해드렸다기보다는 좀 그렇지만은 제 도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분이 이제 오시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이제 그 에너지가 소진된 상태, 기진맥진, 이제 더 이상 걸을 수 없는 상태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돌로미티라는 곳이 이제 뭐 대충 이제 우리가 걸어야 되는데 해발 2,000에서 3,000m 사이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게 저녁때가 되고 하니까 7월달인데도 이제 저녁때 추위를 느끼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치 그 재수 없게도 비가 왔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으면 체온이 급격히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저체온증의 이제 초기 단계에 들어가신 분이 있어서 일단은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러니까 따뜻한 패딩 같은 것들을 더 입히고, 뭐 여자분이 뭐 옷을 많이 준비하지 않고 그분이 여자분이셨는데 그래서 뭐 거기서 뭐 옷을 벗고 새로 갈아입으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 해서 그러니까 제가 갖고 내려간 패딩을 드리고, 그 다음에 또 비가 오니까 이제 방수 자켓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드린 적이 있어요. 또 뭐 몇 년 전에는 설악산에서 갔는데 한 분이 대청봉에서, 그 대청봉 항상 많이 생선 들지 않습니까? 한겨울 되면 뭐 체감 온도로는 거의 항상 영하 10몇도에서 20도 이렇게 되는 곳이니까 거기서 뭐 저를 기다리고 계시더라고요. 그게 이제 초행길이서 나와요, 그분은. 그 설악산 대청봉이. 그래서 가니까 이제 몸을 떨고 뭐 이렇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뭐 입술은 이미 파랗게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제일 직접적인 여론 공급 안아주는 겁니다. 내 체온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잠깐 안아드렸다가 이제 그 밑에 있는 중청대피소로 내려가서 이제 옷을 갈아입히고 따뜻한 물을 마시게 하고 이제 초콜릿이죠. 이런 걸 좀 드리고 해서 괜찮아진 일이 있습니다. 이 저체온증은 몸이 떨리는 것뿐만 아니고 조금 진행이 되면 이제 판단을 잘 못합니다. 단기 기억 상실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 왔던 길을 잘 기억을 못하게 돼요. 그리고 몸을 떨리고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심해지면 의식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의식을 잃음으로써 이제 사망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위에 오랫동안 의식을 잃고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체온증에 대해서 지금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하면 예방할 수 있느냐? 예. 항상 겨울에는 갈아입을 옷을 가지고 다니셔야 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장갑도 마찬가지고 항상 보송보송하게. 산에서는 사실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뭐 제가 재작년인가 한라산에 갔을 때는 눈보라가 너무 쳐서 앞이 전혀 안 보였어요. 그러니까 한 20m, 30m 앞에 걸어가시는 분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지나가는 그 눈 위에 발자국이 그 다음에 내린 눈하고 바람으로 쓸려가는 정도였으니까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길을 잃게 됩니다. 길을 잃게 되니까 그런 걸 화이트아웃이라고 그러죠. 화이트아웃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현상도 발생하고 하면 산속에서 고립돼서 곤란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낮은 기온에 오래도 노출되어 있으니까 몸은 지치고 더 이상 에너지는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고 하면 체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따뜻한 옷을 그러니까 조금 더 준비하라. 최소한 이제 안에 갈아입을 내의, 양말, 장갑, 그리고 이제 밀레이어라고 그러죠. 보통 플리스를 말하는데 이 정도는 그게 뭐 다 합해봐야 큰 덩치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정도는 항상 갖고 다니시는 거. 두 번째는 보온병에 물을 넣어 다니시는 거. 정말 위험하다 그러면 사실은 불을 피우셔야 해요. 불을 피워서 그 온기를 가지고 자기가 버텨내셔야 하는 거예요. 거기서. 모양 같은 게 있으면 더 좋고, 없더라도 이제 나무 같은 걸 모아서 불을 때울 수 있는 그런 스킬들을 익히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항상 여분의 식량, 특히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는, 되게 이제 초콜릿이나 뭐 이런 것들입니다. 사탕, 초콜릿, 그 다음에 이제 요새는 포도당 재질도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동그랗게 해서 알약처럼 되어 있는 것도 있고, 또 뭐 파워샷이나 뭐 파워바네 뭐 이렇게 해서, 단기간에 한 100칼로리, 200칼로리를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제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겨울철 산행을 더 안전하게 만들어줍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